사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조금 실례긴 한데 아닙니다. 예. 오늘 시장이 참 그 공교롭게 어제하고 너무 180도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세상에 가장 큰 악재가 있다면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아, 네.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빠졌다는 거고요. 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어찌 보면 오늘도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일부 반납하는 것은 근데 조금 다 반납했네요. 코스피는. 예, 많이 받았겠어요. 네. 어제 올라간 것들을. 이거는 뭐 주가의 뭐 일상적인 변동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일일이 맞출 수는 없고요. 그걸 일일이 맞춰서 매일매일 정확하게 매일매일 시장을 맞춰서 투자한 사람은 지난 100년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그렇게 성공한 운용사도 없습니다. 운용사가 의외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생각하고 굉장히 다 맞출 것 같지만 그냥 시장보다 아웃퍼폼이 좋으면은 성과가 좋은 거라면서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예. 뭐 뱅가드 창업자인 존 버글이 쓴 책을 보면 예. 뭐 책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한 10년 동안 그 지수 S&P 500이든 네. 코스피가 됐든 지수를 아웃퍼폼 지수 상승률을 10년간 이긴 운용자, 그러니까 액티브 운영이죠. 자기 재주로 운용을 해서 열심히 삼성전자를 뭐 20% 실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운용을 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 액티브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용자 혹은 운용사는 몇 퍼센트가 될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제까지의 통계로 보면 예. 앞으로 10년 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과거의 결과를 보면 지수를 이긴 운용사 혹은 매니저는 5%도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저 50%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을 이기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다. 시장 따라가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네. 대단한 거니까 이 시장에서 그러면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의 크기를 떠나가지고 대단하신 거네요, 사실은. 그런 건 있죠. 1억을 네. 2억 만드는 건 쉬운데 펀드 매니저가 1000억을 10년 후에 뭐 10배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죠. 아. 1억을 뭐 10년 후에 예. 10억을 만드는 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예,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예. 한 종목 몰빵하면 되니까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할 수 그렇게 못 없죠. 쓰잖아요. 예. 이게 궁금한 게 마이클 버리라고 아시잖아요. 네. 빅쇼트 했던. 네.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냥 지나가는 기사로 봤는데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빅쇼트 이후에는 사실 맞춘 적이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엔비디아하고 뭐 이런 거에다가 지금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숏을 쳤다 그러면서 지금 뉴욕 월가에 경고를 하고 나섰대요. 근데 공교롭게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뉴욕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 댓글로 막 달리고 있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 이런 소위 이른바 유명인들의 이야기하는 포지션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거기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맞춘 경우도 있지만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구나.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네. 예,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이클 버리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원래 이제 11월에 강세장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증시 격언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11월에 강세장이 좀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절성은 분명히 있죠. 지난 네. 100년간 S&P 500을 뭐 조금 뒤돌아보면 네. 가장 좋은 달이 12월이고요. 또 가장 좋은 달이 7월인가 뭐 8월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기간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11월부터 6개월입니다. 11월부터 6개월. 네, 이듬해 4월까지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세린 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5월 달에 팔아라. 팔아라. 그래서 4월 달까지 좋아요. 예. 특히 11월, 12월, 1월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면 제일 좋습니다. 1년 12달 중. 통상적으로. 이거는 근데 통계는 통계일 뿐인데 네. 시장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시장이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뭐 S&P 500이 지금 6,700에서 네. 결국에는 뭐 8,000 가까이 간다. 혹은 8,000 이상으로 간다. 뭐 그런 과정에 있다면 네. 연말 연초에 나쁠 리가 없죠. 그렇죠. 뭐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음모론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일부러 좀 요 타이밍에서 주식 시장이 조금 이제 내려가게 만들고 뭐 이제 내년에 뭐 선거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미국 쪽도 뭐 그냥 격하게 나오는 얘기긴 한데 네. 그게 가능해요? 뭐 불가능하죠. 그 시장을 조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갖고 네.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소비 시즌부터 해서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변수들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금리가 지금 사실은 발목 잡을 줄 몰랐는데 금리가 약간 발목 잡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이번에 12월 15일 날 FOMC가 있는데 당연히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파월 형님이 아니 그거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랬는데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도 그랬고 리사쿡 연준 이사도 지금 파월 의장과 동일한 스탠스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다 이견이 갈리는데. 네, 금리도 뭐 추세가 중요한 거죠. 네. 결국에는 뭐 12월에 만약에 못 내리고 뭐 1월에 50bp 내리면 뭐 당장은 뭐 괴롭지만 결국에는 뭐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당장이 문제일 수도 오늘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는 한 64% 정도 맞아요. 확률로 베팅하고 있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고용 시장이 작년 9월에 50bp나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175bp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또 두 번 내렸죠. 작년에 100bp 내리고 네. 올해 두 번 내렸군요. 제 생각에는 일단 현재 금리 수준, 현재 금리 수준이 9월까지 내린 것은 쉬웠다. 왜냐하면은 9월은 지금 4.0이지 않습니까? 네. 4.0이라는 의미는 그냥 중립. 중립금리. 그러니까 누가 그 딴지를 걸기에 전문 용어로 12명의 의사결정자 중에 연준에 딴지를 걸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고용은 일단 작년 9월에 50bp 내릴 때에 비해서 일단은 뭐 지금 최근 고용 지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0분의 1 토막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최근 데이터가 5만 5천, 네. 3만 3천 이러잖아요. 작년 하반기 평균이 거의 한 30만 건 됩니다. 맞아요. 28만 건입니다. 네.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0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4.0까지는 그거는 기본이다. 근데 4.0에서 내리는 거는 이제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는 좀 헷갈리는 거죠. 데이터도 없고 예.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고 셧다운 때문에. 네. 그리고 물가도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고 예. 연준 아저씨들도 잘 몰라요. 네. 제가 단언컨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회의는 라이브 회의다. 뭐 결정된 게 아니고 자동 항법 장치로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한 거죠.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금은 고용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실업률은 조금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실업률이 왕창 뜰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가요? 첫째는 불법 이민자를 많이 쫓아내서 두 번째는 고용 버퍼가 아직까지도 구인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예, 기업의 구인 건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비율인데 이게 지금 건수로는 한 7만 7천 건 되고 비율로는 한 4.4%인데 예. 이거는 아직도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버퍼가 있어서 네. 당장 실업률이 막 4.3에서 4.5, 4.5, 6, 7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예, 예. 언젠가는 급하게 갈 겁니다. 내년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부양을 보고 25bp를 내려서 3.75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파월이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 연준은 정말 뭐 연준 역사의 이래 굉장히 난처한 회의를 한 겁니다. 굉장히 난장판이거든요. 한마디로. 사실 스티브 마이런 트럼프의 복심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연준 인사로 50bp 하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연준 의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만장일치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발표는 만장일치로 하고 기자회견도 그렇게 합니다. 회의록에서 이제 나올 때는 그걸 좀 네,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들려지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나이브하게 다 드러낸 거잖아요. 앞으로 회의는 계속 그럴 겁니다. 쫄깃쫄깃하게 만들 겁니다. 12월 15일 전까지도 내리는 거야 안 내리는 거야 우왕좌왕할 거예요 시장은.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내린다고 보는 게 최종 기준 금리를 저는 3.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내려야 내년도 369, 25bp씩 내려서 3.0까지 갖다 놓는 게 연준의 지금 경로인 것 같아요. 금리나 경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괜찮지만 지금 실물 경제는 그렇게 안 좋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높은 게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높습니다. 연준이 금리가 예. 4.0이라는 것은 적지 않게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3.0이라는 굉장히 경기 부양적인 수준까지는 내려갈 뭐 논리적인 경제적인 그런 배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번에 우여곡절 끝에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도 어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 내리면 침체 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를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고 행정부 수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스티브 마이런이 들어와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보니까 간밤에 얘기들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하지 않을까라고 보신 건데 이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저는 QT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는 시점을 뭐 사실 10월 얘기를 했었는데 12월 1일로 못 박아주긴 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건 아닙니까? 유동성 공급에는? 유동성 공급의 큰 건이라고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도움이 되죠. 유동성의 관리에 시중 유동성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뭐 연준의 준비금이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뭐 GDP의 10%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QT를 중단해야 되는 충분히 경제적 논리적 명분 이유가 이제 생긴 겁니다. 방치했을 경우에 2019년 9월인가요? 그때 레포 금리 단기 금리가 2%에서 10%까지 갑자기 뛰었어요. 뛰었죠. 예. 그래서 단기 금융 시장이 갑자기 뭐 이상하게 됐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연준의 측면에서 단기 금융 시장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불씨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린 건데 사실은 이제 그 QT를 하면서 그 계속 이제 그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낮아지는 과정에서는 그 돈들이 이제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지만 일단은 완전히 낮아진 상태, 지금처럼 완전히 역사적인 바닥에서 거의 앵꼬란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립이고 단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만약에 이상한 사건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뭐 지역은행 뭐 무슨 뭐라도 그냥 하나 상업용 뭐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유동성 환경에서는 갑자기 단기 금리가 튀어서 괜히 뭐 있죠 문제가 발생. 괜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지금 뭐 조금 끊었다. 미연에 방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QT가 이제 그 양적 긴축이 12월 1일부터 종료가 되잖아요. 시장이 요즘에 재료가 없으니까 기대하는 게 되게 뭔가라도 하나 나와줬으면 하고 막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좀 똑똑해져가지고 많이들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QT가 실제로 지금 종료되는 건 12월 1일부터 아는데 실제로 이게 종료가 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선반영됐다고 별 반응 없잖아요. 이것도 반응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건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스무스한 재료로 넘어가기? 네, 저는 후자라고 보고요. 음. 스무스한 재료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 같고 네. 그것보다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내지는 뭐 지금은 이미 시장 금리가 12월 금리 인하까지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네. 지금 4.1%의 10년물 금리는 12월에 25bp 인하한 것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하를 안 하면 9월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12월에 인하하는 걸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 이게 시장 컨센하고는 달리 만약에 인하를 안 한다 하면 이제 금리가 튀겠죠. 네. 금리가 튀면서 주식시장에 충격이 온다.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정대로 인하하면 뭐 그냥 약간 뭐 소소한 뭐 당연한 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선은 내년으로 가겠죠. 그래서 최종 금리 어디까지 갖다 놓을 건데 이런 쪽으로 아마 모아질 겁니다. 내년에는 한 번 한다고는 점도표상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 3.0, 3번 369라고 생각하는 게 예. 약간은 뭐 뇌피셜인데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3, 40년간 이게 이런 걸 지켜보면서 생각한 거는 예.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주가가 빠질 것 같아요. 음. 뭐 2분기가 될지, 뭐 2분기도 뭐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뭐 아니면 뭐 7월이 될지, 3분기 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주식 시장에 적지 않은 조정이 오면서, 소비와 여러 가지 고용과 특히 지금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일단 취소되고 네, 진행이 주가가 되고. 뭐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 이상 빠지면 투자하려는 게 뭐 일단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분위기. 뭐 고용 시장도 사람들 일단은 뭐 뽑는 것도 일단 지켜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달 경제 지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주가가 또 빠지고 이러면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전제로 해서 결국에는 3.0까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행적으로 내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결론을 조금 미리 말씀드린 꼴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가 강세장이 유효한 시장이고 하반기는 좀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 들어서부터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게 게임을 우리가 즐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승이 계속 나오더라도 이제는 조금 이제 체크를 각자 자금사 이거는 진짜 근데 다 다르잖아요. 각자 자금 사정 다르고 얼마 뭐 몇 % 지금 현금 채권인지 다르고 이런 부분을 좀 보자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여쭤볼 때 그거 한번 연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전망을 뭐 우리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처럼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내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질문을 준다고 하면은 전 내년도 코스피 전망 2,900부터 5,100까지 할 거예요. 아니 그거야 뭐 할 수 있지. 그리고 하였고 뭐 상저하고 얘기한 다음에 하반기 올라가면은 뭐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박사님의 고견을 12월에 한번 저희가 듣도록 하고 궁금한 게 셧다운인데 지금 셧다운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영향은 없었어요. 셧다운을 발생이 돼서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없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지금 역대 최장기간이 될 것 같거든요. 어제가 34일인가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뭐 최장기간 간 건데 이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셧다운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원래 11월 4일이 오바마 그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그 상승하는 다시 재인상하는 이제 그 날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조금 뭐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달이 넘어가지고 이제 30일 넘어갔죠. 저는 11월 중에는 타결될 것 같아요. 11월 중에 민주당도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실익이 없고, 그리고 뭐 조금 이 주제가 좀 길어지다 보면 이게 정쟁으로 삼는데 조금 그 에너지가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언론 관심 이런 것들도 약해지고 해서 나중에 욕만 먹죠. 그래서 서로 11월 중에는 타결될 거고 다만 지금 GDP가 3Q가 미국이 3.6%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셧다운 때문에 아마 4Q는 1% 내지는 뭐 1.2
뭐 이 정도 굉장히 음.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죠. 3Q에 비해서는 4Q는 확 떨어져서 조금 긴장감을 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떨어지면 그게 주식시장의 악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분기 연율이기 때문에 내년 1Q는 또 떨어진 만큼 올라오거든요. 올라오죠. 네, 그래서 내년도 1Q는 또 3.5 정도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주식시장에서 뭐 하루거리는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셧다운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거의 뭐 소멸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오히려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은 아까 이제 반도체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인데 이거에 이제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까지 가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지금 2년째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AI에 대해서 지금 독주할 것이냐 아니면 버블론이 이제 더 강세를 힘을 얻을 것이냐인데 어떻게 보세요?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요. 예. 그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네네. 미국은 AI 사이클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 사이클인데 사이클이죠. 예. 뭐 두 가지가 맞물려 있지 맞물려, 않겠습니까? 예. 뭐 같은 얘기인데 AI 사이클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지난주인가요? 네. 메타가 뭐 폭락한 적이 날이 있었죠. 11% 날렸죠. 네, 예. 그게 이제 작년 대비 캐펙스 그 AI에 대한 투자가 2배, 100%가 증가했고 네. 매출액의 무려 50%를 영업이익의 50%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이게 과연 수익이 나?라는 퀘스천을 시장에 이제 뿌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원래 작년만 해도 3천억 달러 뭐 그런데 지금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됐고요. 연초만 해도 4천억 달러 전망했던 게 올해 5천억 달러 넘어가는 예. 것 같고 내년에 한 6, 7천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게 투자하는 쪽쪽 지금은 이익으로 그냥 뽑히니까 그렇죠. 그 숫자로 그냥 내버려요. 그냥 가래떡 저기 뽑듯이 그냥 뽑아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투자 안 한 게 그냥 천추의 한인 거죠. 지금 뭐 1년 전에 이렇게 투자했으면 지금 이익이 얼만데 지금 이런 거죠. 뻘무새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가 관건인데 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꺾이는 신호가. 그러니까 투입 대비 이제 수익성이 그러니까 마진율이 꺾여야 되는데 네. 지금 마진율이 M7 마진율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7%인데 이게 그렇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어닝스 리비전을 봐야 되거든요. 네. 애널리스트의 상향 조정한 종목수에서 하향 조정한 종목수를 빼서 예. 그걸 전체 기업수로 나눈 게 이제 어닝스 리비전이라고 예. 센티먼트죠. 음. 이런 센티먼트가 아직까지는 조금 낮아지긴 했어도 조금 뭐 이게 소식이 없어. 의외로.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언젠가는 이게 꺾이긴 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도 원래 2003년에 사이클 그때 2003년에도 반도체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3, 4, 5년간 7년까지 올랐죠. 예. 예, 그때가 거의 한 4년 넘게 반도체 사이클이 진행됐고요. 예. 그리고 2016년부터 코로나19 직전까지 2016년 17, 18, 네. 19 이때도 4년이에요. 그리고 짧은 반도체 경기도 있었습니다. 한 2, 3년으로 네. 단명한 반도체 경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스토리가 조금 약했을 때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세 공정 점프업 할 때라든지 스마트폰 새로운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반짝했을 때라든지 이런 건데 예. 지금은 AI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무슨 책을 보다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구텐베리크가 1444년에 활자 인쇄술을 발견해가지고 1500년부터 이제 열심히 유럽에서 책이 막 발간됐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책을 뭐 이렇게 손으로 써가지고 책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100만 권 정도 유럽 전체가 그 정도 됐는데 이게 한 3년 후에 1억 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억 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의 AI가 15세기, 16세기의 인쇄술의 발명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과정 아닌가 싶어서 AI 사이클이 물론 이제 지금부터 10년, 100년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 사이클이 2년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도 2년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다. 네. 적어도 과거 평균 2003년, 2016년의 경우처럼 한 4년 사이클은 충족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1년 반 더 가야 됩니다. 주가는 물론 뭐 이 사이클 동안 계속 가는 건 아니죠.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어느 시점에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 찍고 또 AI 사이클도 더 이상 이제 투입 대비 이익이 안 나오면서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어닝스 리비전이 꺾이면서 센티먼트가 어닝이 꺾이면서 사람들이 손 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폭락이 나올 텐데 그게 지금 11월 3일이냐, 4일이냐, 아니면 4달이냐, 아니면 한 3, 4개월 후냐, 이거를 이제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뭐 정답은 없는 얘기인데 제 뇌피셜 상으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조심은 좀 해야 되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반도체 사이클은 특히 장기 추세선이 있거든요. 반도체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가 계속 이제 뭐 디램 가격은 상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추세선을 가지고 지금의 반도체 경기의 과열도를 제가 한 건 아니고 한국은행 자료를 한국은행도 다른 자료를 인용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 60에서 한 70% 고점 대비. 그러니까 아까 기간으로도 지금 한 60% 정도 왔고 한 3, 40% 남았고 그다음에 장기 추세선에서 지금 반도체 가격의 과열 정도, 반도체 경기의 과열 정도 전 세계입니다. 네. 이것도 한 6, 70% 정도에서 한 3, 40% 아직 남아 있고 이 두 가지로 폭과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내년 한 중반 정도가 조금 우리가 걱정을 진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때 항상 실수하는 것은 계속 종목이 신고가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고가보다 더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꺾이면 정말 재앙이고 지옥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죠. 하지만 신고가 나는 종목을 너무 빨리 들어야 하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꼭지에서 물립니다. 참다 나중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어렵네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가 뒤틀리면 그래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튀거나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해서 금리가 튀든지 지금 4.1%의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뭐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4.5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파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경기가 좋거나 너무 경기가 좋으면 결국에는 돈이 이 실물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쵸. 한국은행도 내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정부도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경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약간 안 좋은 듯한 느낌. 약간 안 좋은 듯한 느낌이 안 좋은 얘기지만 그래야 계속 가야 돼. 네, 저희들의 주식시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AI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사이클이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치열하게 얻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금리와 경기와 AI 사이클 요 세 가지를 진짜 꼭 보시면서 특히 숫자 지키는 거 보시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그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포모 포포 뭐 이런 거는 안 할게요. 이거 뭐 맨날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저는 포모도 좀 조심스러운 게 이 단어를 자주 쓰니까 오히려 진짜 이게 더 과열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갖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질문이긴 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어떻게 하면 좀 해피하게 보낼 수 있을지 당장 오늘부터 엄청 걱정되는 분들이 여기 채팅창만 봐도 엄청 많아요. 오늘 어떻게 긴 조정인가요? 짧은 조정인가요? 그러는데 하루 보고 알 수 없잖아요. 이분들의 그런 멘탈 케어 혹은 그 오랜 40년의 이코노미스트로서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참고적으로 많이 틀린 이코노미스트입니다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예. 이번은 PBR이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장일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1.3배 정도인데 트레일링 기준입니다. 과거 실적 기준인데. 근데 이번만 그랬냐? 86년에서 89년까지도 0.5에서 1.8까지 3배 올랐고요. 와. 2배까지 오른 겁니다. 예. 그리고 2003년에서 2007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예. 0.6에서 2.0 갔어요. 예. 그러니까 3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2.0이 우리나라 코스피 PBR의 상단이에요. 역사적인. 예. 이번에 1.3에서 저는 한 1.2까지 정도 갈 것 같아요. 2.2가 뭐냐면요. 예. 아시아 평균입니다. 대만이나 뭐 이런 네. 나라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아주 우리보다 좀 금융시장도 덜 발전됐고 안 좋은 나라들도 많죠. 기업 네. 투명성도 안 좋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배당 성향 올라가고 있죠. 네. 또 전체적인 수급 개선되고 있죠. 그리고 AI라는 반도체라는 성장 스토리가 지금 있고요. 뒤에 받치고 있죠. 예.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이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러니까 85년, 2005년, 예. 지금 202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년 만에 오는 멀티플 상승 기간이에요. 음. 이게 기업 이익이 꼭 좋아서, 경기가 꼭 좋아서 화려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왜 그러면 올라가냐는 시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지금이냐? 시장이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스터 마켓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면 되는 거고요. 예. 이 멀티플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료들, 예. 굵직굵직한 재료들, 금리라든지, 뭐, 경기라든지. 어닝이라든지, 경기도 너무 망가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도 너무 강해지면 안 되고. 원달러가 1,500원 가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저는 안 간다고 보고 원달러도 내년 초에는 한 1,370원대에 안정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유동성 환경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좋기 때문에 시장은 달리고 싶어 합니다. 11월, 12월을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번 조정이 한 2, 3일 더 갈 수도 있고요. 저는 3%에서 5% 조정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3%에서 5% 조정이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10% 빠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슴 철렁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좀 장을 접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